조종사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조종사가 비행에 사용하는 영어는 일반 회화가 아니야. 유튜브 영상 중에 뉴욕 관제사가 유창한 회화를 해석해서 만든 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뉴욕 관제사야. 전 세계 항공기가 뉴욕에 입출항을 하는데 본인이 그냥 막 회화식으로 말하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거야. 굉장히 비전문적인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 아랍 쪽 비행기들이 들어가면 말하는 거야, 조종사가. 야, 너네 그렇게 통신하지 마. 그래서 막 컴플레인 하는 거야. 다른 나라 모든 조종사들도 다 느끼고 있어. 그런데 괜히 말했다가 관제사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되고 리포트가 날라오고 하니까 다 그냥 조용히 참는 거야. 그리고 주파수에서 막 다투는 것도 조종사로서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언급을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영상이 비영어권 국가의 조종사가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상이 매번 제작이 되더라고. 내가 말했잖아. ATC 할 때는 뚜렷하고 간결한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뉴욕 관제자 영어를 보면 둘 다 지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 뚜렷하지도 않고 간결하지도 않는 말. 자기 편한 대로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관제 영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가 네이티브든 네이티브가 아니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 간결하고 또렷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뉴욕에 예전에 한 달에 막 2번 비행 갈 때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갔는데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좋아하는데 항상 또렷하고 간결하게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관제사가 회화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정해진 용어만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왜? 그게 전문가로서 조종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면 그러겠지.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회화식 영어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텐데 비상 상황이 되면 더더욱 간결하게 말해야 돼. 그래서 메이데이니 펜펜이니 상황별로 정리해서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썰리 영화를 봐봐. 허드슨강에 내릴 때 썰리가 몇 마디 해? 안 한다고. 말은 줄이고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상 상황에서 관제사하고 통신이 뭐가 중요해? 비행에 집중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너가 비행 교육 중인 학생이라면 회화식 용어 표현이 관제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너가 네이티브든 네이티브가 아니든 상관없어. 회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 정해진 용어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 그런데 이건 ATC 관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조종실 내에서 영어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책이랑 라저에 대해서 알아볼게. 책은 사전적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 살피다 점검하다인데 비행 중에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살피던 점검하던 중요한 건 눈으로 했는지가 중요해.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야. 눈으로 살폈을 때 이 말을 써야 돼. 눈이 엄청 중요해. 왜냐하면 실수를 방지하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플랩이나 기어를 아니면 기재 취급을 할 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스스로 확인하려는 마음. 그리고 옆에 기장이나 교관에게 나 그것을 봤어 라고 막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몸짓이 딱 나오는 거지. 비행 경력이 많은 사람도 이게 막 배가지고 버릇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습관이 아니야. 손을 대는 습관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오는 상황에서 눈은 가지 않고 손만 가면서 책이랑 콜을 하게 돼. 그러면 실제로 빼먹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나와. 비행 중에 책이란 말은 뭐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말하는 거다. 굳이 손을 가리키거나 손을 잡거나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가 손으로 가리키거나 만지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러면 왜 책이라고 하겠어? 뭐 포인트, 터치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그리고 책을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런데 뭘 보고 책이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면 비행하다가 PM이 1000피트가 넘어가면 원제로 1000feet이라고 콜하면 옆에 PF가 check이라고 콜을 하는데 처음에 이 콜을 만들 때
미국 이제 델타에서 들어왔는데 만피트에서 하이스피드로 속도가 변하는 거 보고 이 콜을 하라고 만든 거거든. 그런데 막 만피트에서 여합 관련돼서 이벤트도 나오고 뭐 스테리 카핏도 끝나고 랜딩 라이트도 끄고 뭐 벨트 사인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으니까 이 콜을 왜 뭘 보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허공에다 그냥 책이라고 콜하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규정과 절차를 많이 붙여서 넣으면 이 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만피트 책이라는 콜은 왜 있어? 속도계 변화하는 거 보고 콜하라고 만든 거야. 나머지 거 여합, 랜딩 라이트, 뭐 벨트 사인 이런 건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눈으로 너가 보고 확인한 게 있어야 이 말을 써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하잖아. 뭐야? 발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는 리스트라는 말이라는 거야. 눈. 이게 핵심이야. 눈. 다음은 라저. 이 말을 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용어는 너의 마지막 송신을 내가 들었다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알아들었어? 이 말이 아니야. 그냥 너 말 다 들었어? 이런 의미인 거야. 말을 한 상대방은 듣는 사람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 왜냐면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야 다 들었어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이 말을 최대한 비행할 때 안 쓰는 게 좋아. 대신 상대방 말을 반복해서 리드백 하는 게 좋은 습관인데 예를 들면 관제사가 막 우리가 푸시백 하고 있는데 숏 푸시백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라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숏 푸시백이라고 다시 리드백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 관제사가 내 말을 듣고 아 얘가 잘 알아들었구나 라고 안다는 거지. 히얼백이 된다는 거야. 조종실 내에서도 적용이 돼. 기장이 오늘 야 오늘 서클링 어프로치 하니까 속도계랑 VSI 모니터를 잘해줘 라고 브리핑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라저 혹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속도계랑 VS 모니터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리드백을 해주는 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야. 그럼 왜 라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 기장이나 교관에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의 대용으로 이 말을 많이 써서 그래. 상대방 말에 대해서 리액션을 반사적으로 하는 습관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많이 써.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 이렇게 사용하는 간단한 용어지만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고 우리가 더 잘 해보려다가 더 잘 리액션 하려다가 이런 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정리,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는 일반 회화가 아니다. 비행의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간단한 용어도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자세다. 오늘은 여기까지.